신종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돈을 챙깁니다. 신종 전세 사기 특징. 전세 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보증금을 떼이고 돌려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종 수법엔 피해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잃지 않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임차인 또한 전세 사기꾼이 되기 때문이죠. 시작은 동시 진행부터입니다. 동시 진행, 매매와 전세가 같이 일어나는 건데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를 때 집주인도 바뀌는 겁니다. 집주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히면서 범죄가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을 경제 무능력자 바지 사장으로 섭외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한 거죠. 전세계약 만기 때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그 손해는 임차인의 몫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 사기의 공통적인 수법이었는데요. 이번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젠 피해자가 없는, 그래서 아무도 돈을 잃지 않는, 하지만 사기꾼은 돈을 챙기는 범죄 수법입니다. 돈을 잃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임차인 또한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세 세입자, 임차인 또한 사기꾼 일당이 되는 거죠. 범행에 가담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 동시 진행으로 돌아갑니다. 동시 진행, 건물을 지어서 처음 분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건축주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로 돈을 벌려면 결국 팔아야 하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컨설팅이나 브로커와 연을 맺게 됩니다. 컨설팅, 브로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 잔금을 치르겠다고 나섭니다. 바로 돈을 줄 수는 없고 세입자를 맞춰서 그 돈을 건축주한테 주겠다는 거죠. 여러 군데 광고를 하면서 세입자를 꼬십니다. 그 수단은 옵션, 그리고 이자 지원,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하고요. 보증보험도 들어준다고 합니다. 임차인,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전셋집을 찾고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죠. 또 알려주진 않지만 분양가보다도 비싸게 전세를 들어간 겁니다. 이 전세 보증금 받아서 건축주 돈도 주고 브로커 그리고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수수료도 챙겨 먹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치려면 바지 사장을 안 치는데요. 명의를 빌려주고 몇백만원 이름값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돌려줄 생각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몇백의 명의를 빌려주곤 나중에 잠수를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법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기꾼은 돈을 챙겨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이 사기꾼 임차인 또한 자신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결국 계약이 끝나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임차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지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어차피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고비도 챙겨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은 일당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임차인들이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국 피해자 없는 사기 수법이 진행된 겁니다. 또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가담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공인중개사 또한 사기꾼 일당으로 중개 행위 없이 도장만 찍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한 일당 7명이 지금 잡혔습니다. 이번 신종사기, 제가 이번 사건엔 피해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인이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보험회사, 보증사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랏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꽂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